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왕에 마음을 먹었으니 좋은 결실을 믿기를 바라면서 백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91페이지 펴보시죠. 요약집 91페이지. 여기서 오늘은 계약을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이 민법은 뿌리를 잘 밝혀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배우는데 여기서 나오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여기 채권도 생기고 채무도 생긴다고 해서 3편에 나오는 계약을 뭐라고도 이름했냐면 다 같이 부담행위. 이거 꼭 기억해야 돼. 부담행위.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계약을 부담행위라고 하면 나 부담인가 보다 하지 말고 뭘 부담해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계약은 약이니까 약정 지키는 게 채권이라고 하지 않았어. 약정. 그럼 약정은 지켜야 되는 행위를 부담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야. 그럼 약정은 두 사람이 약정했으면 혼자만 지켜야 된다고요. 같이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 거 우리는 동시에 한 병고 이렇게 배워가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약정했는데 한 사람이 약정이 없어져 버리면 나만 지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크게 온다. 네 채무 가면 다시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그걸 기우라는 걸 뭐라고 배웠어? 쌍무계약에서요? 응? 다시 한다. 네가 네 채무 가면 내 채무 간다. 이게 위험부담 아니야. 매매계약 체결해놓고 토지가 수용되면 매도인의 채무가 소멸되면 매수인의 채무도 소멸한다. 천천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약 강론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이제 매매 배울 거예요. 매매. 그래서 하도 매매만 해서 아니 오늘 또 매매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매매를 하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2장 계약 권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채권이라고 쓰지만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일방이 권리가 생기면 타방은 계약,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약속. 그럼 의무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것을 의무 부담행위라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무 부담행위. 그러면 그래? 우리는 밥만 먹으면 유효무효만 배우니까 의무 부담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팔기로 했어도 그것이 유효냐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민법은.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여기 총칙에서 매매를 배울 텐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의무가 생긴다 그 말이야. 의무가. 그러면 의무를 이행 안 하는 짓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 옳지. 봐라. 이제 많이 나오잖아. 다 채무불이행. 그럼 채무불이행에는 의무 이행을 늦게 하는 것을 이행 지체. 아주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이행 불능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럼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 때문에 계약을 파기시키면 해지 아니야? 그럼 이행 있었으니까 손해배상액은 이행 안 해서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액은 신뢰이익이겠어? 이행이익이겠어? 눈이 다 보이잖아. 이행이익 이렇게. 고민할 게 뭐 있어. 이행 지체, 이행 불능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배우는데 자 한번 조문을 한번 읽어보자. 매매는 시작.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랬으니까는 약정만 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약정 이외에 물건의 인도나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계약을 노물계약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약정해도 이루어지는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 일의 완성까지 그냥 내가 안 물어볼게. 그냥 내가 강의 일방적으로 할게. 일의 완성까지 있어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길 텐데 효력에 채권행위라고 하고 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할 이행의 문제를 남겨놓기 때문에 약속했잖아 이거. 그 약속 지켜야지. 그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럼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할 때에 재산권을 꼭 보유해야 돼? 보유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재산권을 이전할 때
이렇게 재산권을 꼭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넘겨준다고 하면 그 처분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써. 근데 약속할 때는 재산권이 있어야 이렇게 돼. 집에 없는 금속마저 갖다 주기로 해도 유효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 우리 집에 금속마저 가져다 주라고 말이야. 뻥치고. 그래서 집에 없는 금속마저 팔기로 하면 유효요 무효요? 어떻게든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거 약정에다가 이 약정했으니까 매매에서 생기는 효력은 다 같이 약속 지키시오. 이게 채권이요. 약속 지키시오. 우리가 처음에 사람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했지만 수준이 올라가면 채권이 뭐냐?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이 뭐냐? 그러면 답이 보이잖아. 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은 다시 약속 지키시오. 이게 계약이 채권 아니야. 그러면 채권은 몇 년간 살아있다고 그랬어, 채권이. 얼마나 유식해졌냐고, 이제, 그게. 5살 먹고 9살 먹고, 그러니까 날로 실력이 쌓아지잖아. 실력. 그러면 10년 안 지키면 소멸하는데, 여러분들 채권과 동생항변권과 유치권은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부속적인 권리야, 부속적인 권리. 따라서 동생항변권 행사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동생항변권은 그냥 거절권이고 유치권도 인도를 거절할 권리인데 인도를 거절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미워서 돈 받으려고. 이제 생각해봐. 돈 받으려고 이런 짓 들은 거요. 그러면 동생항변권이나 유치권은 권리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도 급수가 같아 달라. 너는 하급 권리야, 하급 권리. 밑에가. 하급 권리가 위에 있는 주된 권리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에, 그러니까 영 모르겠으면 서유석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가는 세월. 아무것도 못 막어. 다시 한번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우리 시험에서는 유치권이나 동생항변권 행사는 채권에 가는 세월을 뭐 영향을 미친다 그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는 건 없다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간에 쌍무계약이고, 그러면 매매는 전형계약이요, 비전형계약이야? 이렇게 가. 낙성계약, 요물계약, 물권계약, 채권계약, 부담행위. 그러므로 부담행위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 무효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쌍무기만 나오면 다시 하면 쌍둥이. 동생항변권 이혼보다 문제 생겨. 쌍둥이 하지 말고 쌍둥이 해. 입이 나는 쌍둥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쌍둥이. 내가 사슴이라고 해도 말이구나 해야지. 다시 한번 쌍둥이. 다시 한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럼 오 오는 거예요. 쌍무계약은 두 사람, 유상계약은 뭐냐면 두 사람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해. 다시 한번 재산 출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가적 있는 재산을 출연했는데 한 사람의 재산 출연과 타방의 재산 출연이 기울어.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 네가 재산을 제대로 안 했다니까.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 그게 유상계약의 특성상 나오는 오늘의 주된 강의 내용이 다 같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면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모든 유상계약에는 매매라는, 오늘 배울 매매라는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해줬대, 전대차. 그럼 임대차든 전대차든 임대차 계약이므로 이것도 유상계약이요. 쓰지 말으라고 그랬잖아. 유상계약이라는 것이 알면 다 그것을 폭넓게 적용시켜야 돼.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재임대했다면 을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병은 차임을 주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재산 출연이 대가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임을 주는데 이 을이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돼. 책임 물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지 못했을 때 묻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넘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야.
다시 한번 급부 책임. 여러분 담보 책임을 법조문을 찾아보면 물건을 넘겨준 것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나와. 따라서 물건을 넘겨주었으니까 후발불능은 아니다 그런 뜻이야. 넘겨주었으니까. 넘겨주지 못한 걸 후발불능이라고 하잖아. 그럼 넘겨주었는데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러우지 못한 거예요. 만족스러우지 못하다 그러면 책임 묻는다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되므로 우리 무단 전대 나오거든 한 문제가. 무단 전대 나오면 임차인은 전차인에게 완전한 권리를 넘겨줄 책임이 있다니까. 그럼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손 놓고 놓아야 돼? 책임 물어야 돼? 그래서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적용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자, 여러분 쌍무는 모두 유상이고 유상에서는 급부 책임, 물건을 넘겨준 것에 대한 책임을 다 담보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자면 담보 책임이 생긴다. 이걸 아시고 그래서 이제 매매가 성립되는 과정은 맨 처음에 예약을 먼저 해 주로. 그래서 이 예약은 일방 예약은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올해. 근데 이 일방 예약은 가등기 담보법에서 한번 언급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9월달 가서 2분이면 되니까 2분.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해서 매매가 이루어질 때 매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금방 여기서 공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약금을 거는 경우도 있지. 계약금 계약. 이 계약금 계약은 중개사 시험의 특성상 안 나올 수가 없어. 30년 동안 안 나오면 안 돼, 이게 허전해서. 그래서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매년 나오는 문제가 있다니까. 매년.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계약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한 번도 빼줄 수가 없어. 뺄 수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억해야 돼. 매매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나오면 오해해야 돼. 근데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런 표현은 틀려. 쌍무는 모두 유상이다 이렇게 하면 맞지만 유상은 모두 쌍무계약이다 이런 표현은 틀리니까 애로우시고 그럼 유상계약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담보책임 물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바로 요리 가자는 거야. 담보책임으로 가자. 앞에 다 생략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일방예약 무슨 뭐 계약금 계약 매매 효력 다 빼버리고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요약집은 92페이지에 93페이지 봤더니 매도인의 담보책임 나오나? 그럼 여기다가 담보책임은 어디? 나봐. 담보책임은 이행은 한 거요? 이행 안 한 거요? 그래, 이행한 것에 대한 만족스러우지 못한 책임을 담보책임이라는 거야. 이행책임. 이행하고 났는데 문제가 생겼어. 토지를 샀는데 토지 사서 공사를 하려고 봤더니 토지 팔아먹은 사람이 밑에다가 폐기물을 잔뜩 묻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담보책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울 건데 자, 담보책임은 다시 해. 급부책임이요? 불능책임이야? 아니, 급부라고 하는 건 넘겨주었을 때 책임이라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담보책임은 불능책임이요? 급부책임이요? 불능책임이 채무불이행과 위험부담으로 끝난 거예요, 이제. 후발불능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시 한번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이제는 물건을 수박을 넘겨주었어. 넘겨주었으니까 불능이요? 불능은 아니요. 근데 넘겨주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맛이 식으로 뭐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책임이야. 그래서 담보책임이 일단 맨 후에 넘겨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물건을 넘겨주었다고 생각한다면 계약이 유효겠어, 무효겠어? 그러니까 유효인 경우에 생긴다 이렇게 아시고 유상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을 출연한다 이말 대가적 의미가 있는 내가 5억 주었다면 너도 그에 상관하는 토지를 넘겨줘야 돼. 내가 2만 원을 너에게 주었다면 너도 그에 상관하는 대가성 있는 수박을 넘겨줘야 된다. 이것이 유상이라 그런 뜻이야. 그럼 유상 그러면 다 담보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담보책임이. 그럼 우리는 이 담보책임에서 집합건물법에서 건물의 구조 및 공용 부분에 건물의 구조 및 하자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 구조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제척기간이
그냥 여러분들 저 집합건보법을 모르면 그냥 10년이요. 뭐 여러분 알 것도 없는데 뭐 5년 눈 이렇게 흘기고 해봐야 생각도 안 나. 10년. 그럼 기간 나오면 항상 우리는 출발점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출발점은 절대 당사자가 임의로 못 정한다. 그것만 알아도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기간 나오면. 그래서 어쨌든 유효임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책임 나오면 여기 우리 책임 나오면 하도 많이 해서 다 같이 책임지는 자, 책임 묻는 자, 책임 내용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 나하고 공부했던 거. 그러면 책임을 지는 자는 원래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 없어도 책임져야 돼. 이게 원칙 아니야. 근데 과실 없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몇 개 있어. 다시 한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제 과실 없어도 책임지는 것이 이제 오늘 결정체야. 결정판. 수박을 팔아먹은 사람이 내가 2만 원 주었는데 수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해서 책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이요, 무과실이요? 무과실 책임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무과실 책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몇 개 있었어. 총칙에서. 자, 외워본다.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책임.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 복대리인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과실 책임진다면 애들만 손해보잖아. 그래서 법정 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대리에서는 본인을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거래한 자를 보호해준다고 그랬어요. 대리에서는 대리에 둘이 싸우면 보호법익이 있어 누구 편을 우선해야 될 것인가. 대리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다른 사람에게 시킴으로써 사적 자체를 확장하는 제도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의사표시 했는데 말이야. 그에 따른 책임도 네가 많이 져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의 본인의 책임은 무거운 책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표현 대리에서 본인의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그리고 무과실 책임. 무권 대리에서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헛소리 한 거예요. 그럼 상대방 피해 보잖아. 다시 한번 대리인의 책임. 4개 금방 했어. 근데 또 벌써 눈이 여기 앉아서 오면서 주려고 뭐 어떡하냐고 이거. 물어본다. 이면수. 무과실 책임 4개 있다고 그랬어? 몇 개 있다고? 그것만 알아도 돼. 물어보면 또. 어쨌든 그런데 그 다음에 책임을 묻는 자는 원래 과실이 있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 이게 원칙이야. 그 다음에 책임의 내용은 뭐라고 그래서 책임의 내용은 책임져라 그러면 살자 손해배상 해달라. 내가 강의를 너무 못 두는 거야. 그러면 책임 내용이 손해배상액으로 한다니까. 책임의 내용은 뭘로 가? 손해배상액인데 이행이익 아니면 무슨 이익이겠어? 신뢰이익. 그럼 여기서는 담보 책임은 이행이익이겠어? 신뢰이익이겠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이익이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행이익을 물어보는데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수박을 샀는데 약간 문제가 있잖아.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언급을 안 해. 그냥 또 해봐야 정신만 시끄러우니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유효인 경우에 생기므로 신뢰이익이겠어? 이행이익이겠어? 그렇게 자꾸 가자고 이렇게.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때 네 과실과 내 과실을 퉁치는 걸 과실 상계라고 하는데 한 5번도 더 했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때 너 과실, 내 과실을 퉁치는 그런 과실 상계를 적용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과실 상계 적용된다 물어보는 게 3군데서 나와. 3군데서 과실 상계 적용 여부를 묻는 지문이 몇 군데서 나와? 세 군데라고 쓰기도 그러네.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나도 몰라 이제. 그것이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과실 상계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해제해서 원상 회복할 때 과실 상계 적용 안 된다니까. 그 다음 표현 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묻잖아. 그러면 과실 상계 적용돼야 안 돼. 3군데의 다시 표현 대리. 또 하나는
해제, 원상 회복할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내가 세 군데 나오니까 주의하시오. 내가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우리 시험에 과실상계 적용된다. 그럼 눈 감고 X 해보라고 하지 않았어. 과실상계는 불법형에서 적용되니까.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목적물에서는 그래. 수박을 샀는데 여러분들이 살펴봤더니 썩어 있더라. 그럼 이미 썩어 있잖아, 일부가. 그래서 목적물의 원시적 일부 불능된 책임이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임의규정 외울 거 없어. 계약 총칙, 지금까지 배웠던 계약 총칙에 무슨 뭐 담보책, 위험부담이니 동시행환경권이 다 임의규정이요. 그러니까 특약이 있으면 그냥 동시행해야 돼. 별개의 약정에 의해서 생긴 채무라도 특약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 따르는 거예요. 특약이 있으면. 그래서 민법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강시요, 임시요. 그러니까 면제, 책임 안 지기로 하면 유효다 그 얘기야. 책임 안 지기로 하면. 다만 책임 안 지기로 약속해놓고는 물건 하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알렸대. 안 알렸어. 쓰레기 지가 묻어놓고 도망간 놈이 안 알렸다고. 그럼 거기 책임져야 된다고. 또 담보 책임 안 지기로 해놓고는 약속 딱 해놓고는 다른 놈에게 제한 물건 설정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쓰겠어? 그래서 약속해놓고는 다시 한번 설정, 양도, 뭐 저당권을 설정했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는 책임을 안 져.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즉 뭐냐면 책임 안 지기로 약속해놓고 따로 안 지기로 하고 뒤통수 때렸다. 그러면 책임 물어야 돼. 책임 안 지기로 약속해놓고는 뒤통수 쳤다고. 자, 다시 한다. 담보 책임 안 묻기로 해놓고 하자가 있더라도 책임 안 묻기로 해놓고 뒤통수 치면 져야 돼, 안 져야 돼? 뭐 그렇게 하자고. 책임 안 묻기로 약속했으면 유효지만 그러나 알고 알리지 않았다거나 담보 책임 안 지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설정했다거나 담보 책임 안 지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까지는 책임을 묻지 그때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말이야. 뒤통수 쳤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이렇게 돼 있어. 하자가 뭐냐면 그냥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자를 찾아보면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불완전하다. 이런 뜻으로 쓰여.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이 매수인이 바라는 바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하자가 있다고 그래. 그럼 하자 유형에는 이제 두 개라고 따지면 권리하자, 물건하자. 그냥 기억해. 토지를 샀는데 100평 샀는데 10평이 부족해. 토지 100평 샀는데 10평이 부족하면 권리하자라고 그래. 우리 이제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게 쓰레기 메리트의 폐기물 사건인데 토지 샀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취득했지. 근데 물건의 하자가 있잖아. 이런 걸 물건 하자라고 그래. 그래서 권리 하자와 물건 하자가 있고 앞서 말하면 경매는 공공매를 우리가 말하는 경매는 사경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경매를 말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래서 토지를 샀는데 쓰레기가 묻어 있어. 폐기물이. 이거 물건 하자라고 하거든. 안 써도 돼. 자, 먼저 결정해버리자고. 토지를 경매로 받았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밑에 폐기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담보 책임을 묻는다면 재경매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면 국가가 개입해서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책임을 묻지. 모두 다 그냥 머릿속에 하나 담아둬. 그러면 경매의 경우 이와 같이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책임 물을 수 있어. 권리의 하자가 있으면. 또 괜히 눈빛 해줬네. 경매는 권리 하자가 있으면 책임 물어 못 물어? 물건 하자는. 그러니까 맨 밑에다가 여기 여러분들 좌측에 우측 하자 맨 특징을 한번 봤더니 경락이는 하자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보이나? 여기 이제 여러분들 찾아서 해. 나같이 찾아서 하라는 사람도 없더라. 동영상 보면. 그러니까 밑줄 그셔. 그러니까 강의가 안 되는 거. 나도 안 해 이제 그런 거. 밑줄 그셔 하고 싸먹어 둘이. 너 달림이 너 뭐하냐? 자꾸 거기 오른쪽에 밑줄 거라 이렇게 하고 간서 보니까 싫잖아. 그래서 이제 나도 그냥 할 거라고. 그래서 우측 몇 하단 특징 보면 여기 보면 경락이는 뭐라고 돼 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자담보 책임에도 물건의 하자를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권리의 하자를 이것을 추탈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권리에 문제가 있으면 무슨 담보? 추탈담보.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그냥 하자담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야 경락에는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경락에는 하자담보 책임 묻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물건의 하자를 특히 뭐라고 불러? 하자담보. 권리의 하자를 한번 써봐 왼쪽에. 이런 물건에다가 이런 건 써줄게. 권리의 하자를 일명 뭐라고 그래 전문용어로? 추탈담보 책임. 추탈담보 책임. 물건의 하자를 그냥 아무 말이 없이 그냥 하자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건 권리를 가리켜 물건을 가리켜. 그래 이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상냥하게 잘 가르쳐 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하자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토지를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 토지를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단 말이야. 즉 뭔 얘기냐면 물건의 법률적인 제약이 따라 자동차를 샀는데 150일 동안 운행 정지 처분돼서 사기는 샀는데 그러면 자 물건의 법률적인 장애나 제한이 있으면 물건의 하자로 봐야 되느냐 권리의 하자로 봐야 되느냐에 대하여 판례는 그냥 물건의 하자로 봤어.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거기 어디 있어? 그 5번 봐. 위에서 양가로 5번. 양가로 5번 찾았더니 물건의 법률적인 장애는 권리의 하자요 물건의 하자요.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공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공장용 건축 허가가 안 나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말이야. 물건의 하자니까 지금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매 유형에는 이렇게 7개가 있어. 매매 유형이 몇 개 있어? 요거 외워야 돼, 다 같이. 저전이가 일수수다. 제한당한 것은 특종감이다. 이렇게 7개 매매의 하자 유형이 7개가 있구나.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럼 지금부터 권리 하자에 저당권 실행으로 여기서부터 원래 여러분들 책은 전일수, 제저 이렇게 나왔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 이해하도록 저당권부터 한단 말이야. 여기 한번 봐. 지금 의뢰 토지의 값이 이렇게 저당권이 있어서 근데 저당권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 요 시점에서 여기에 저당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이 있는 땅을 산 사람,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 후에 지상권이나 저당권이 있는 땅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요 제3취득자. 이거보다 후 소지자는 너 죽고 나 살자. 생각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고 샀어.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알고 산 자는 죽여버려야 돼. 지가 살려거든. 그래서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기 후에 최고위까지 변제하고 저당권을 죽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앴으니까 돈 받아야지. 그래서 저당권 편에서는 대위 변제한 사람이 갖는 권리를 알고 산 이 사람은 저당권을 죽일 수 있는데 그러면 대위 변제했다면 대위 변제한 권리가 구상권이야. 근데 구상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간 행사해야 돼.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대신 변제했어도 구상권과는 별개로 대신 변제했으므로 매도인에게 출제를 내가 내 돈을 출제해서 재산권을 보존했으니 그 돈 내놓으실 수 있는 권리가 이거보다 출제상환 청구권. 그래서 이 사람은 대신 변제했다면 갑의 지위를 대위하기도 하고 네가 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 돈 직접 주시하든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것을 출제상환 청구권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보자. 자, 알고 샀어, 모르고 샀어. 저당권을 죽인 자는
알고 사서 저당권 없앤 자는 구상권을 갖거나 또는 출이 뭐요? 이 출이 출제상환 청구권이야. 출제상환 청구권. 출제상환 청구권을 가자. 맞아? 우리 저당 어디 배웠잖아. 저당권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만 더 보면 돼.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꼭 구상권 행사해야 돼. 출제상환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상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이지만 저당권에서 인정하는 출제상환 청구권은 제적 기간에 제한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그 말이야. 두 번째는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 상실해버렸대. 상실. 그러면 제3취득자는 상실했으면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제3취득자는 일단 경락인도 될 수 있었잖아. 경매를. 그 다음에 경락인도 못 돼서 소유권 상실했다면 가만히 있어야 돼. 비용의 우선 변제 받아야 돼. 지금 이 상태야, 이 상태. 그래서 저당권이 있는 땅을 알고 사서 저당권을 죽여버린 사람은 자, 여러분들 구출도 되고 경락인도 될 수 있고 비용의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었지? 이건 저당권에서 배운 것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봐. 저당권 있는 땅을 알고 사서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알고 산 병이 여기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을 상실해버리면 이제는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야. 매도인에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이 먼저 해야 된다.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서 토지를 넘겨주었는데 매수인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목적 달성, 열어봐.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파기시켜야지. 해제. 그럼 목적 달성 가능하면 계약 파기시켜야 돼. 파기시켜서는 안 돼. 그냥 손해배상 해달라고 하든가 대금 감액 해달라고 하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 저당권 있는 땅을 샀더니 알고 샀어.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알고 사람 목적 달성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해제,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해제, 손해배상. 그리고 제적 기간은 제한 규정이 없어. 그래서 자 여러분 알고 산 저만 손해다. 하나만 해보자. 이봐 알고 산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 이 사람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근데 선이어야 돼. 선악 불문이야. 이게 알고 저당권이 있다는 거 알고 산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선악불문 해지할 수 있는 여기 보자. 저당권의 행사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선악불문 해제, 선악불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한 장 넘겨. 여러분들 94페이지 1번 저당권 해놓고 실행 동그라미 있죠. 저당권 실행.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정리해보자.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샀겠어? 모르고 샀겠어? 알고 샀어도 실행당해서 소유권 상실하면 선악불문하고 해제. 선악불문 뭐 할 수 있어? 그냥 요것만 하자고 밑에는 보지 말어. 따라서 알고 산 저만 손해다. 이렇게 써버려. 알고 산 저만 손해다. 이렇게 맨 위에다가. 즉 뭐냐면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 자만 알고 샀어도 선악불문 손해배상, 선악불문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하지만 알고 산 저만 이게 저당권이야.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 자는 선악불문하고 해제, 선악불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그거 하나만 외워봐. 다시 한번 알고 산 저는 손해다. 이렇게만 해. 나머지는 무시하자고. 그래서 매수인의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한 사람은 출제상환 청구권이 무슨 얘기라면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샀는데 이 사람이 병이 알고 샀어. 시방 알고. 근데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실행되기 전에 대신 죽였다면 따라 너 죽고 나 살자. 죽었다면 출제비용 상환 청구권 있다는 거 이렇게 출제 상환 청구권. 뭐 구상권은 하지도 말자고 그냥 연결시키지도 말아. 그냥 해봐야
어렵기만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해. 잔뜩 준비해 왔는데, 자, 여러분 알고 샀더니 저만 손해다. 그거 하나만 외워. 다시 한번 알고 샀더니 저만 손해다. 그거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알고 샀던 저당권 있는 땅에 저당권이 있다는 거 알고 샀더니 저만 알고야 알고. 그러니까 선악 불문하고 알고 산 자는 저만 손해다.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요것만 외우자고.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한 장. 여러분들 2번으로 내려와서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2번. 그거는 아버지 땅을 그냥 위조해서 한 거라고 여기자. 자, 여기 보자. 어머니 재산날 X토지 소유자, X토지에 대해서 아버지 소유인데 1번. 이게 아버지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그런데 요 큰아들 요 녀석이 아버지 술 잔뜩 먹게 해서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접수 날짜 어쩌고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소유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해 놓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병에게 소유권 이전, 그리고 매매, 소유자, 병, 그리고 병이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매매, 소유자, 정 여기까지 넘어간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을과 병 사이에 내가 X 토지 넘겨주겠다 재산권 이전 약정한 것과 그리고 나중에 재산권 이전 약정했으므로 을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거. 자, 약정한 것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이전해 주어서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 이 을과 병 사이에 이전한 약정은 부담행위이므로 유효요, 무효요? 유효. 근데 을이 각종 서류를 넘겨주는 행위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야? 다시 한번 이전, 다시 한번 설정 양도, 처분행위. 그러면 처분권이 있어야 되잖아, 요때. 그러니까 처분권이 시방 있어, 없어? 그러니까 등기도 무엇이 돼? 무효. 이것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아버지가 나중에 에이 잘 팔아 처먹었다 이놈아 인정해버렸어. 그럼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아버지가 추인하는 거라고.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과 달라.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였어, 소급해서 유효였어? 자, 이거 무권토 취취의 시작. 무권이 들어가서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돼. 이것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 됐나? 그럼 이 추인이 없으면 무효요. 이 등기도 무엇이 되고 무효. 이 등기도 똑같은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버리면 이때는 을이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따라다 확실하게 안 날. 그러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했다는 거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이 사람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목적 달성 못하잖아.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는 악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거기 한번 밑줄 그어봐. 2번. 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해제 후, 선악 불문하고 해제 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있지? 그래서 거기다 2번에다가, 양가로 2번에다가, 에이, 요거 하나 해고 가자. 알고 산 자는, 일감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고 하자고. 저만 손해라고. 그리고
저 앞에다 써버려, 이거. 여러분 앞에다가. 미안한데, 93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그 우측 하단에 쭉 내려왔더니, 자, 에어본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것을 이렇게 했어. 알고 샀더니, 일부 타인의 경우에는, 감액 청구권이 있어. 대자를 감으로 바꾼 거야, 대자. 된다. 여러분, 악이라도 일대에게 저 손해를 전해라. 그 말 대신에 이렇게 바꿔서 감잖아. 자, 여러분, 알고 산 자는 일감 있더라도, 그러니까 일감을 얻은 거요. 그러니까 알고 샀어도 일부 타인의 경우는 감액 청구 있다는 거야. 설명하기 어려워.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알고 산 사람도 감액 청구권이 있다는 거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악이라도 감액 청구 있음 없음? 있고, 알고 산 자는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상실한 매수인은 저당권만 나오면 알고 샀어도 손해배상 할 수 있고 해제 있고 그 얘기요. 알고 샀어도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해제 있다 그 말이라고. 요것만 하나 외워보자고. 다시 한번. 알고 산 자는 일감 1호도 오면 논리가 안 맞아서 그냥 원래는 알고 샀으면 일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더라 없더라 했는데 논리로 일감을 잃는다 했더니 지인장님 뒤에 말이 안 맞아 논리성을. 그래서 일감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저만 손해라고 전해라. 그냥 묻지 말고 한번 여러분 알고 산 자는 일감 있어도 저만 손해라고 전해라. 다시 시작. 있더라도 하지 마. 아이, 이런 말도 어려워. 일감 있어도 여러분 일감 있어도 시작. 저만 뭐라고? 손해라고 어쩌라? 전해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악의의 매수인은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의의 매수인도 뭐 할 수 있어?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라니까. 자, 여러분들 악의의 매수인은 지금 여기 봐라. 전부가 지금 타인에게 속해서 여기서 을과 병사의 매매인데 이게 매매가 무효니까 술 먹고 해서 무효야. 술 먹고 또는 서류가 위조해서. 그러면 가불간의 매매가 무효이므로 이 등기는 무효이고 을과 병사의 매매인데 이 사람이 무효라는 거 알고 샀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알고 샀어도. 자, 외운다. 알아도 전해라. 저 말이야. 이 사람 알고 샀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자, 외워본다. 알고 샀어도 다시 통째로 외워버려. 다시 한번. 알고 산 자는 일감 있어도 나만 손해요 저만 손해요. 손해라고 전해라 이렇게 외우라고. 이 말은 악의의 매수인도 전부 타인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악의의 매수인도 저당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알고 산 악의의 매수인은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라도 감액 청구 있다는 거예요. 외워놨나? 이걸 전제로 하자. 다시 한번. 알고 산 자는 그러면 한 장 넘겨보셔. 94페이지에 악이라도 저당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2번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있지? 그럼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여러분 여기서는 선이 악이만 구별해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알고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여기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이 사람은 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샀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는 그 얘기라니까. 알고 산 자는. 그래서 거기다가 몇 줄 보셔봐. 2번에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서낙 나오잖아. 그 악에다 동그라미 넣죠. 악.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여기는 그냥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다 요것만 나오면 전부 악해요 하면 돼. 한번 외워보나. 전부 악해요.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전부 악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기 싫으면 그냥 저것만 외워. 전부 악해요. 근데 다 같이 내버리면 이거 통째로 안 외워주면 문제가 틀린다니까. 같이 외워봐. 다시 한번. 알고 샀다. 전부는 악이라도 해지할 수
그러니까 전부는 이렇게 알고 여기도 해줘야 돼. 알고 샀어도. 전부는 알고 샀어도 해지한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전부는. 자, 그래서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 자,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게 타인의 권리에 매매해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병에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은 알고 샀어도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알고 샀어도 해지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배상은 따라다녀.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악이어야 돼, 선이어야 돼? 선이. 그러니까 이게 선이 악이 구별하는 게 영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악이만 외워놓자, 악이만.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봐. 을과 병 사이에 이 사람이 악인 경우에도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선이라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이번은 병과 정 사이야, 병과 정 사이. 그래서 이 병이 여기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의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 선이. 그리고 여기에서 정에게 팔았을 때 우리 민법은 선의의 이 을과 병 사이에는 선의의 매수인이지만 병과 정 사이에는 선의의 매수인이야, 선의의 매도인이야. 여기서는 이 사람도 보호해주고 있다. 이게 선의의 매도인.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매도인도 상대방과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배상해주고 해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오래 너무 끌지 않도록.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이 거기 한 장 밑에 봐. 거기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선의의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 그거 없지? 안 써놨나? 어디 있어 거기가? 표에? 아, 오른쪽에는 있어. 앞에 넘겨보면. 앞에 넘겨봐. 93페이지 앞에 넘겨보면 여기 특징 맞죠? 여기 특징에 권리의 전부가를 한번 봐.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특징 봤더니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 가능 보여?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야, 매도인. 원래 목적 달성할 수 없어도 해제의 주체는 매수인만 해야 되는데, 매수인만 해제해야 되는데,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다, 그 말이야. 그게 여기가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만 매도인을 해제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 외우셔. 지금 여기 매도인, 여기서 을과 병 사이의 관계에서 을은 악이라도, 이 사람이 악이라도 병은 을과의 매매를 해지할 수 있어. 악이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병과 정 사이에, 여기서 이 병과 정 사이의 관계에서는 여러분들 선의의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해주고 해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선의의 병은 선의의 정에게 그냥 해제해야 돼. 손해배상 해주고 해지할 수 있어. 이것이 선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정리해서 목적 달성 불가능할 때 그냥 해제의 주체는 전부 매수인이 해제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딱 하나다 그거야. 그게 누구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만 선의의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다. 그 오른쪽 표를 딱 봐야 돼. 오른쪽 표를. 그럼 그 오른쪽 표에서 만약에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다고 봐. 일부. 그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도 그 일부를 해제한다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절대 해제 못한다 아시는데 물어볼 때 거기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 그거 하나만 외워. 자,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이런 것이야. 지금 갑 소유의 건물을 경계선이 이렇게 있어. 갑 소유의 건물을 경계선이 있는데 을이 이렇게 산 거예요. 을이. 근데 나중에 을이 사서 보니까 측량해보니 건물이 요 부분이 이거 전체를 지금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보니 요 부분이 병의 소유야 이게. 그러니까 건물이 타인의 토지에 침범이 되어 있어. 한 필지 토지를 샀는데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샀는데
나중에 측정해 본 게 일부가 요 건물이 남의 땅에 침범해서 요거까지 함께 샀는데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일부 타인이야. 이해가? 그럼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이 사람이 돈을 다 주었을 테니까, 이거 돈을 다 주었을 테니까, 악의인 경우에도 돈을 다 주었을 거 아니야. 지금 나중에 측량해보니까 이런 상태라고. 그래서 돈을 다 주었을 테니까, 악이라도 깎아주시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자, 여러분, 악이라도, 일감 있다. 이렇게 외워. 악이라도 일부 타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액 청구할 수도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이 사람이 선악 볼모노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이제 악이라도 일감이 있다. 외웠나? 그래서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악이라도 감액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그냥 선의이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의 땅을 샀는데 이 토지가 병의 땅을 침범했다는 것을 몰랐다면,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계약 전부를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손해배상. 그러므로 이렇게 기억해야 돼. 목적 달성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서 목적 달성 가능하면 외워버려요. 감손. 불가능하면 해손 이렇게 다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수량부족은 그냥 여러분들 500평 샀는데 나중에 실측해보니 100평이 부족해. 이런 걸 수량부족이라고 그래. 그럼 이때 수량부족에서 잘 봐. 계약서에다가 500평, 500제곱미터, 그 다음에 평당 200, 꼭 이렇게 기재해야만 수량부족인가? 그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로 여러분이 토지를 살 때에 면적을 중시했느냐 아니면 위치를 중시했느냐 둘 중에 하나야.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등기부의 면적과 가격을 등기부에 기재했어도 여러분들이 경매를 받을 때는 주로 그건 위치를 중시해서 받기 때문에 법원에서 형식적으로 법원에서 경매에서 감정인이 면적당 가액의 면적을 곱해서 뭐 가격을 정했어도 그 형식상 여러분들 경락을 받는 것은 면적을 중심으로 받는 게 아니고 위치를 중심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매의 경우에는 수량부족 매매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매에서는 수량부족이 적용돼야 안 돼. 그러면 이제 수량부족은 여기 여러분들 잘 봐야 돼. 계약서에다가 면적당, 들어봐. 어디, 거기 있나 한번 봐. 한 장 넘겨보셔. 4번 봐서, 4번을 봤더니, 1번에 면적 동그라미 있죠. 면적. 양가로 4번, 1번. 그러니까 면적과 구별해야 할 개념이 여기다 위치 이렇게 써봐. 위치. 자, 그럼 이렇게 된다. 위치를 가격의 요소로 정했다면, 그건 수량 부족이 아니야. 그러나 평당 얼마씩 계약서에 평당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어도 면적을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로 파악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수량 부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는 토지를 살 때 위치 중심이었어, 면적 중심이었어. 그럼 꼭 계약서에다가 평당 얼마씩이라고 기재해야 돼, 안 해도 돼. 그걸 파악하라는 거야. 면적을 가격 결정의 중요 요소로 정했다면 그것은 수량 부족이다 이렇게 해야지 계약서에다가 평당 얼마씩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경매에서는 수량지정 매매여 수량지정 매매는 없어. 그냥 감정평가에 의해서 적당히 가격을 계산하려고 최고 가격, 최저 가격을 정하려고 쓴 것이지 이것은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다 하시면 돼. 그러면 자, 이 수량 부족은 여기 봐. 지금 갑의 토지를 우리 3,000제곱미터인 줄 알고 샀어. 근데 나중에 실측해보니 2,500제곱미터라면 봐라. 이 사람이 3,000제곱미터 사면서 2,000제곱미터라는 것을
을이 알고 샀다면, 가정해봐. 알고 샀다면, 3,000제곱미터인데 나중에 측량해보니 2,500평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알고 샀다면, 지금 알고 샀어도 목적 달성할 수 있으니까 샀겠지. 또 알고 살 때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샀기 때문에 깎아달라고 했겠지, 이렇게. 그래서 수량 부족이나 원시적 전부불능은 알고 산 사람은 보여줄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불능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의인 경우만 해제해야 돼. 알고 산 사람은 보여줄 필요 없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목적 달성 가능하더라도 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있는데 악의는 안 된다 알면 돼. 다시 해. 500평을 샀는데 200평이 부족해. 그럼 그 사람은 알고 샀어도 그만한 까닭이 있었겠지? 보여줄 필요 없어. 근데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해주자 그 말이야. 자, 여러분들 수원선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오른쪽에 4번에다가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의 매수에 있는 선의만 이렇게 썼지? 그래서 94페이지 봐. 94페이지. 94페이지에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은 악이여 선이여? 선이. 그 다음에 4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잖아. 그럼 거기다 메모해. 매매했는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해. 그런 경우는 매매를 했는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이 미달하는 이런 것들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야, 원시적 일부 불능이야. 원시적 일부 불능이잖아.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은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갔어.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은 이렇게 두 가지가 생기는데, 하나는 원시적 일부 불능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해결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원시적 이렇게 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적용된다니까. 여기는 일부 불능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해결하고 요거 해결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지. 다시 한번 원무과는 원시적 전부 불능만 무효라고 하지 않았어.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보냐면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요약제 10페이지 한번 펴봤더니 빨리 펴보시자. 4절에 목적의 이행 가능성에서 1번, 2번 있는데 2번에 원시적 불능의 효력에 원시적 전부 불능에다가 전자 동그라미 쳐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이고 오른쪽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다루고 밑에는 양가로 2번 읽어본다. 시작. 유상계약에다 밑줄 것이고 매매 이렇게 써.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검사했을 때 안 써있는 사람은 혼날 거야 아주. 유상계약이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래서 에어본다. 매매의 원시적 일부 불능은 유효이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이게 수량 부족에서 꼭 나와. 이게 어디서 나와? 수량 부족에서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 봐. 94페이지에 4번의 양가로 2번 봤더니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 면적이 실제 면적이 미달한데 500평 샀는데 계약 면적이 500평 샀는데 400평이요.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이지? 그건 무효로 가, 유효로 가. 그래서 그렇게 간다 그 말이고 주의하셔야 돼. 무효로 가서 무슨 뭐 부당이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은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악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돼. 악의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제한물권. 여러분들 토지를 샀는데 제한물권이 있어. 그러면 이 토지를 잡아라. 을이 이 토지를 살 때 여기에 지상권이 있다고 봐. 그러면 지상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 사람은 지가 30년 이상 버티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한물권 있는 땅을 살 때 알고 산 사람은 기다렸다가 써야 돼. 그리고 모르고 샀으면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목적 달성 가능하면 감액 청구는 안 되는 것이 권리의 양의 하자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한물권 있는 땅을 산 사람은 다시 제한물권,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된 경우 토지를 샀는데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돼 있어. 그러면 알고 산 사람은, 따라서 알고 산 자는 기다렸다 써라. 네가 알고 샀으면 30년간 기다렸다 쓸 책임을 해서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 물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러나 모르고 산 사람은 목적 달성 불가능하면 선의는 해제 손해배상. 그리고 목적 달성 가능하면 감액 청구는 돼 안 돼. 네, 권리의 양해 하자가 있는 게 아니므로 여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선의인 경우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간단해. 그냥 외워버려. 제한선이다. 제한물권 있는 경우는 악의는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제한선.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하나만 정리하고 쉬자고요.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서 제한물권, 토지를 샀는데 제한물권 있는 경우는 악의는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제한물권 있는 경우는 외워버려. 제한선. 이렇게 외워요. 여기 특징이 제한선. 그 다음에 여기 봐.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500평을 살 때에 처음부터 100평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산 사람도 네가 감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 부족의 경우도 악의는 돼 안 돼. 그래서 외워본다. 수원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수원선. 따라서 악의의 경우에도 인정되는 그런 책임의 내용에는 저전일만 있어. 저전일. 어디? 나봐. 일부 타인은 악이라도 일감 있어 없어? 악이라도 일감. 그러면 일부 타인은 악이라도 일감 있다고. 그 다음에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는 다른 악이라도 전해라. 있어 없어? 악이라도 있어. 그 다음에 따른다. 알고 산 자는 저만 손해다. 이렇게 악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 세 개만 외우라니까. 따지면 알고 샀을 때 누구만 손해요? 내온다. 알고 사면 일감 있고 저만 손해라고 전해라. 이렇게 외우느라고 저만 손해라고 전해라. 이렇게. 다시 한다. 알고 산 자는 일감 있어도 누구만 손해야? 이렇게 외워놓으면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것이고 다 선의만 인정된다 하시면 돼. 자, 쉬었다가 연습해보자고요.